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서 학원, 교재, 강사의 선택과 학습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재와 강사의 선택은 여러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서 무료 강의 및 교재들을 확인하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을 선택을 하였다면 다음은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 직접 학원에 등원을 해서 수업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평소에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온 사람이라면 적응을 잘 하겠지만은 매일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책을 펴고 집중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매일 공부를 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동차 합격이 목표라면 아마도 하루 8시간 이상은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과목도 많지만 학습량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고 집중력도 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원에 등원을 해서 수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한 사람이라서 인강을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의 선택은 내용이 중요한데 거의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과목마다 강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매년 강사들이 순회 공연을 하듯이 많이들 이곳저곳으로 이직을 해도 교과서의 내용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타 강사라고 소문이 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강의 스타일이 나와 맞지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능한 강사는 집중을 잘하게 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강의를 듣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지루하고 졸린다면 나와는 맞지가 않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강사들에게서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와 같은 선생님의 이미지를 찾고 원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시험에 도움을 주는 지식을 판매하는 장사꾼이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에 치러지고 11월에 학원들이 개강을 합니다. 대부분 2개월 단위로 교재들을 팔아먹는데 처음에 기초입문과정, 기본과정, 핵심 요약과정, 빈칠문제와 기출문제풀이 과정, 마지막에 파이널 과정, 그리고 중간에 모의고사, 특강, 마무리, 시콕대 등등 별별 이름들을 붙여서 교재를 추가로 팔아먹고 모의고사비와 특강료는 별도로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마다 책을 구매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책을 매년 신간 출판을 하는데 목차나 순서만 바꾸거나 인쇄의 컬러 변화나 배치를 교묘하게 변형하는 수법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교재로 공부를 하다 보면 순서를 찾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새 책들로 다시 구매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강사들에게는 지식이 지적 자산이고 상품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과목을 내용만 늘리거나 줄여서 책을 여러 권으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상술은 가히 탄복할 만한 상술인 것 같습니다. 재수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새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작년의 책이나 새 책이나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도 첫 해에 1차만 합격을 하고 다음 해에 2차를 합격한 재수를 한 경우인데 전년도의 책으로 공부를 하고도 합격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판단을 해보면 처음부터 모르는 것은 매일반인데 기초니 기본이니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핵심 요약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반복하여 피드백을 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단히 자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재수가 없으면 재수를 한다고 처음부터 마음을 다 잡아먹고 해야 합니다. 첫 해에 1차, 다음 해에 2차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해에는 일단 동차를 목표로 공부를 해보고 7월에 기출과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자가진단해 본 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을 언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계획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과목마다 소개하는 강사들은 저한테 맞았던 제가 선택하여 공부를 한 강사들입니다. 광고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민법은 강근호, 김덕수, 부동산 학개론은 강양구, 이영섭, 중개사법은 한민우, 윤영기, 공법은 고상철, 최정진, 배문환, 공시법은 목희수, 송용희, 세법은 김성래, 이성훈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수험생들마다 선호하는 강사들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강사들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1월에 시작을 하는 수험생들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재와 강사를 선택하는데 신중해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네이버 밴드에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자료들이나 문제들을 내려받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들은 Q&A나 학원 홈피 자료실에서 구하고 해설은 유튜브에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1월에 시작을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기본 강의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강의인 만큼 복습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동체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하고 교재는 최소한 기본서 2회독, 요약집 5회독, 기출문제 3회독, 판례집 3회독 이상은 해야 합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법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학습량이 가장 많고 암기를 해야 할 숫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과목들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강사들과 많은 수험생들이 중개사법 과목이 효자 과목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이제는 중개사법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험에서 중개사법 과목의 출제 경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과목과 관련된 판례들을 기준으로 응용된 문제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난 시험에서 중개사법을 너무 만만하게 보았다가 60점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낙방하여 재수를 하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8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겨우 70점을 받았습니다. 어느 과목이든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해서 떨어뜨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떨어뜨릴 수 있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이 박스형 문제인데 박스 안에 보기 예문을 5개에서 8개 정도 넣어놓고 맞는 것 또는 틀린 것을 골라라는 문제들이 과목당 많게는 8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는 데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최악의 박스형 문제는 다음 보기 중에서 맞는 것 또는 틀린 것은 전부 몇 개인가 이런 문제는 정말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면 대충 자신의 점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반 이상은 정답을 쓴 것 같은 확신이 들면 합격 예상입니다. 하지만 나올 때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정답을 잘 선택한 것인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면 불합격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결론은 전 과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효자 과목이니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오지선다형이고 문제나 보기의 예문들이 장문이라서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고 끝에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만 확인하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간에 쓸데없는 문장들은 수험생들에게 시간 낭비와 혼동, 착각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과목들이 대부분이 법인데 법 전문처럼 간단 명료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들도 정직하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거의 없습니다. 변형을 하거나 판례를 들면서 끼워 넣기를 해서 오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출제 경향의 추세가 전 과목에서 판례를 많이 인용을 하면서 출제 난이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법은 거의 70%가 판례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수험생들은 민법 판례집 공부를 하면 점수를 20점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란 대법원이 특정 소정 사건에 대하여 법을 해석 적용하면서 내린 판단 판결례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에서는 판례가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판례에 법원성을 인정한다면 법원, 사법부의 입법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서 상권 분립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성을 부인한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전원 합의체에서 반드시 대법원 판사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여 판례의 변경에 신중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급법원은 대법원에서 판례 위반으로 파기환송될 만한 판결은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의 실무상 구속력은 막중하다고 봄이 오를 것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대부분 장문이고 어려운 단어와 문장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말을 요리조리 비를 꼬아 나왔습니다. 법률가들도 난해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일반인들은 해석이 어렵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시험 문제에 응용을 해놓은 것은 수험생들에게 틀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판례는 법규에도 없는 것, 상식을 뒤엎는 판결을 해야 하니 때로는
억울한 소송의 당사자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이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관한 사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후보자가 토론회 중 한 발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에 신중해야 하지만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면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소극적인 거짓말 하여도 죄가 안 된다는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의 개쓰레기 같은 판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 이재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관 7대5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그 유명한 대장동 55 클럽의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줘서 판결이 뒤집어졌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망한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대법원의 악의적 판례입니다. 이 사건 판례에서 과연 누가 피해자일까요? 성남시, 경기도, 대한민국? 그것은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렇듯 난해한 판례들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과 조금만 연관이 있으면 시험 문제로 발췌를 하여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관련된 판례집은 과목마다 강사들이 책으로 출간하여 판매를 하고 특강료를 받고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장사꾼들이 돈벌이가 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저는 군사부 일체라고 국민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 아침 조회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요즘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면 꼰대 할배 소리를 듣습니다. 교권이 땅에 추락을 하고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협박과 폭행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교육 현장입니다. 학교에서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사설 시장인 학원에서는 학원과 강사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돈, 오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월간 주간 학습 계획과 학습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함께 좋은 의견들과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가입을 하시면 핵심 요약 정리 파일들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 쓰레기 정치꾼, 빨갱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